안녕하세요. 자, 푸카트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카트는 간단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재료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푸카트는 필요한 재료들이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글로스 바니쉬라고 되어 있죠. 자, 조소녀 전술에서 나오는 호주에서 나오는 물감의 종류 하나인데요.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쓸 수 있는 바니쉬고요. 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우리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요. 실러라 그래가지고 물감의 발색을 많이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붓 종류를 한번 볼까요? 붓 같은 경우에는 끝이 둥글다 그래서 환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데이지 꽃을 그린다거나 맨 초보자 입문할 때 많이 쓰이는 붓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크아트에 많이 쓰이는 붓이기는 한데요. 이걸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싱글 로딩이나 더블 로딩으로 저희가 할 때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 붓 같은 경우에는 장미꽃을 그릴 때 많이 쓰이고요. 이제 블렌딩을 한다거나 이럴 때 많이 쓰이는 붓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실까요? 라이너 붓이라 그래가지고요. 붓끝이 분모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줄기, 잎사귀, 잎맥 이런 걸 그릴 때 많이 쓰이는 붓 중에 하나예요.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이렇게 큰 붓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붓, 또는 백붓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붓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를 바를 때 사용도 하지만 우리가 바니쉬나 실러를 바를 때도 면이 넓기 때문에 분모의 면이 넓기 때문에 고를 때 작업을 하시기도 합니다. 많이들 아시죠? 예, 스텐실 붓이에요. 톡톡톡톡 찍어서 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붓심, 꽃심, 꽃심 같은 게 작업할 때 많이 쓰이고요. 이제 특별하게 쓰실 때 물을 묻히면 안 되고요. 톡톡톡톡 찍어서 물기가 없이 작업을 할 때 쓰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필붓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환필붓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환필붓은 전체적으로 붓이 둥글다면 약간 납작해요. 납작하면서 분모의 끝이 조금 둥글어요. 그래서 얘도 데이지꽃을 할 때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네,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트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끝에가 이렇게 쇠로 많이 돼 있어서 철필이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철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이제 도안을 옮길 때 우리 본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안을 옮길 때 아니면 도트 작업을 할 때 꽃심 위에 도트 작업을 할 때 이거는 천천히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저랑 같이 작업하시면서 요럴 때 쓰이는 거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색연필이죠. 색연필이에요. 색연필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한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색깔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본딩을 하기는 했는데 그리다 보니까 조금 빠진 부분이 있다거나 할 때 약간의 수정의 의미로서 많이 쓰이고요. 이제 그냥 그려도 무방하지만 내가 제대로 그리기 조금 어렵다 싶으실 때는 본딩의 역할을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도안을 옮길 때 많이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가 조금 필요해요.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일반 스카치 테이프 같은 경우로 작업을 하셔도 괜찮고요. 스카치 테이프나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쓰는 경우에는 도안을 우리가 옮길 때 먹지를 밑에다 대고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라고 많이 붙여놓는 거죠. 네,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 많이 쓰고요. 이제 격자 무늬라든가 창틀 같은 거 표현할 때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페이퍼. 자, 페이퍼. 종이 팔레트 역할도 하고요. 한 장씩 뜯어서 쓰는 페이퍼 팔레트가 있기는 한데요. 이제 처음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부수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 많이 필요한 도구가 많이 있기는 한데, 그거 말고도 이제 필요한 게, 보이시죠? 사포. 네, 우리 사포라고 많이 하는데, 사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뒷면에 보시면은요, 번호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 320이라는 번호가 보이시죠? 자, 이거는 종이사포인데요. 보시면 CC 여기 보이시죠? CC 600CW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 뒷면의 번호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운 사포예요. 그래서 처음 사용을 하실 때는 굵은 사포 번호가 밑으로 내려올수록 굵거든요. 굵은 사포를 쓰시고요. 위로 올라갈 때마다 사포는 고운 사포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쓰인다는 거 이렇게 이런 재료를 가지고 얘가 포크아트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톨 페인팅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제 톨 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형 캐릭터를 많이 그리고요. 이제 포크아트는 개념은 비슷하지만 포크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물 형태로 많이 그려요. 그래서 이제 저랑 차츰차츰 조금씩 이어나가시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준비물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우리가 포크아트가 어떤 거라는 거를 일단은 보시고요. 혹시 제 뒷면으로 보이시는 곰돌이 같은 게 보이시나요? 네, 이런 것도 포크아트의 일종인데요. 이건 차츰 저랑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마치고요. 데이지 꽃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제라고 얘기하는 이런데 이렇게 반제를 만들어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이제 다음에는 집에 갖고 계신 다른 물품 아니면 기존의 아이들이 쓰던 서랍장이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리폼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요. 자, 어떤 건지 우리가 연습을 조금 해봐야 되겠죠. 환필붓을 이용해서요. 조소냐 존슨이라는 물감으로 그려볼게요. 자, 포크아트의 물감은요, 아크릴 물감인데요. 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물감은 아니에요. 그래서 붓을 충분히 적신 다음에 물기를 많이 빼주세요. 그 다음, 자, 우리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콤마 스트로크, C 스트로크, S 스트로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콤마 스트로크는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지 꽃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으로 쓰는 스트로크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붓끝을 물감을 칠해서 물감을 묻혀서 붓끝을 살짝 눌렀다 손끝을 떼어주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콤마를 닮았나요? 콤마를 닮았다 그래서 콤마 스트로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한 번 더 할게요. 연습이 조금 되셔야 나중에 다른 그림을 그리실 때도 데이지 꽃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꽃이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콤마 스트로크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콤마 스트로크의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붓끝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띄시면 됩니다. 분모가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네, 여러 번 연습하시다 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이걸 콤마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는 C 스트로크인데요. C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영문자 C를 닮았다 그래서 C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해요.
C 스트로크입니다. C 스트로크예요. 자, 스크롤을 가능한데 스크롤 같은 경우는 붓을 많이 바꿔서 사용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붓마다 환필 붓이긴 한데요. 0호, 2호, 4호, 6호, 8호 이런 식으로 붓 호수가 숫자가 커지면서 붓 호수도 점점 커지거든요.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작업을 하시면 좋긴 한데 현재 들고 있는 붓으로 제가 스크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크롤은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캔디 같은 느낌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런 느낌. 아크릴 물감이 금방 공기 중에서 금방 굳거든요. 붓 끝에 물을 살짝.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물감은 아니에요. 절대로 많이 섞으시면 안 됩니다. 스크롤.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콤마 스트로크. 반대로요. 반대로 콤마 스트로크 한번 더 해볼게요. 손을 들고 붓을 잡고 하시면 손이 조금 떨려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지면에 놓고 움직이시면 지지대 역할을 해서 훨씬 사용하시기 편해요. 붓을 사용하실 때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을 펼쳐서 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일자로 놓고 하시면 불편하시겠죠? 편하신 대로 지면에 놓고 우리 연필 잡듯이 붓은 연필 잡듯이 잡고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C 스트로크.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얇은 붓으로 0호나 2호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고르게 예쁘게 잘 될 수 있어요. 스크롤. 금방 하셨던 콤마 스트로크를 이용을 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반제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림을 그리고 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요런 반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반제 있죠? 반제를 준비를 하시고요. 자, 반제를 준비를 하시면 항상 똑같습니다. 어떤 반제를 사용하셔도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과정이냐면요. 반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제를 준비를 하시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 사포를 이용을 해서 앞면, 뒷면, 옆면까지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그려져 있고 바르지 않았지만 현 상태에서 잡티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포 있었죠. 이 사포로 앞면 밀폐된 공간에서 하면 먼지가 조금 많이 나요. 그래서 조금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하시면 훨씬 좋고요. 마스크를 끼고 하시면 비염 있으신 분들은 조금 안 좋으니까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앞면 문질러 주시고요. 이 부분을 물티슈로 살짝 닦아줘도 괜찮아요. 먼지가. 그 다음에 뒷면.
뒷면도 해볼게요. 자, 뒷면도 같이 하시게요. 되셨죠? 옆면 넣으셔야 돼요. 요 부분도 베이스를 다 색칠을 할 거기 때문에 진행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요, 지금 반제를 사포로 그냥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실러라고 설명드렸었던 거 있죠.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실러라고 설명드렸던 부분, 그 실러가 필요한데요. 실러를, 도포를 앞면, 뒷면, 옆면 다 실러로 도포를 하셔야 돼요. 실러를 도포를 하시면 약간 여기가 끈적끈적해질 거예요.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실러를 앞면과 뒷면, 옆면까지 완전히 도포를 하실게요. 도포를 하신 다음에 사포로 다시 한번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 때처럼, 지저분한가요? 때처럼 조금 밀려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지에 묻어있는 뭐 잡티라든가 그림을 그릴 때 방해되는 어떤 그런 거를 제거해 준다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를 색깔을 칠할 건데요. 발색을 많이 도와줘요. 제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실러입니다. 그래서 자, 실러를 앞면, 뒷면, 옆면 도포하시고요. 자, 사포까지 진행하실게요. 자, 저도